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설비 기사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3과목 소방관계법규가 나오는데 41번 보시면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 즉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1번에 보시면 여기 기숙사가 6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거죠. 예, 기숙사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에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미만이죠. 아파트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실 내에 있는 이 합숙소는 2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건 정리해 놔야 돼요. 자, 아파트하고 요 기숙사는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요 교육연구시설하고 수련시설 내에 있는 그 합숙소는 연면적 2000제곱 미만. 숙박시설은 600제곱 미만. 그다음에 수련시설. 이건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다음 42번 가죠. 자, 위험물 취급소에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위험물 취급소는 머리 글자 이용하면 돼요. 주유 취급소, 그다음에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에서 주판 2일 이렇게 머리 글자를 여러분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관리 취급소가 있는데 관리가 아니고 이게 주유 취급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그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소방기본법 문제인데요. 이 화재의 원인하고 피해 조사는 누가 해야 되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화재의 원인 피해 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서 방본서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화재 원인 조사, 피해 조사권자는 여기 방재청이 아니고 소방청장이죠. 이거 오타예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죠. 그럼 이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는 거.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은 여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급은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듯이 특급부터 하죠.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놈은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하는 창고하고 위험물 제조소, 지하구, 또 하나 더 들어가죠. 여기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동물원하고 요 식물원 있죠. 이 동식물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제외가 돼요. 자, 특급은 50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죠. 지상으로부터 높이, 층고를 지금 4m를 잡은 거죠. 그래서 200m 이상인 요 아파트. 그 다음에 30층 이상, 지하층 요건 포함이에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층고 4m 잡으니까 30층에다 4m 곱하면 120m죠. 이때 아파트는 제외. 그다음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죠.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0층 이상, 요건 지하층 제외죠. 높이로는 120m 이상인 요 아파트. 자, 아파트가 아닌 것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 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당연히 아파트 제외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2급은 여기 옥내 스프링, 간이 스프링, 물 분무가 설치되는 거. 옥수 간물이죠. 옥수 간물.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그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다음에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화재 탐지가 설치된 그 소방 대상물이죠. 그래서 지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지하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예, 지하구는 그 2급에 들어가죠. 지하구는 2급. 그 다음에 층수가 15층인 그 공공업무 시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1층 이상이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연면적에 관계없이 동물원이나 요 식물원은 특급 1급, 2급, 3급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 특급 1급, 2급까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m. 1급이 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층 이상이죠. 높이가 120m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이건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45번 가죠. 자, 45번은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까지의 외측까지의 거리인데 중요 키포인트는 요 안전거리 기준이에요. 요 안전거리 기준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관리 제조소의 안전 거리 이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용 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 요때는 3m. 그 다음에 35000V 초과일 경우에는 5m.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죠. 요거는 10m 이상. 그 다음에 고압가스, 가스계통은 다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은 30m 이상. 그 다음에 문화재는 50m 이상으로서 문화재가 가장 안전거리가 길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종합병원, 학교, 병원, 이거 다 30m 이상 맞죠? 그 다음에 가스시설, 20m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사용전압 35,000V 초과, 이건 5m 이상 맞죠? 자, 문화재는 얼마라고 했어요? 가장 안전거리가 길다고 그랬죠? 30m 이상이 아니고 50m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소의 안전관리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46번 가죠. 자, 46번은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일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이죠. 자, 보시면은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에다가 설치하는 소방시설. 요거는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죠. 그래서 상조, 무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500m 이상 터널,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다음에 비상콘센트 설비죠. 그 다음에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요거는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요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옥자 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1000m 이상인 터널에는 요 상조 무비, 요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외에 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m니까 옥내소화전 해당이 되죠. 근데 무선통신
보조설비, 이건 500m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해당이 되죠. 요 인명구조기구는, 예,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이 되는 거죠.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 대상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 얼마예요? 3,500이 아니고 5,000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창고시설 5,000제곱 이상 맞죠? 복합 건축물도 5,000 이상.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예,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판매, 운수 창고시설. 이거 연면적 5,000제곱 이상, 바닥면적.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이죠. 그래서 특히 또 여러분이 6층 이상은 다 해당이 돼요. 스프링클러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판매, 운수, 창고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 500명 이상, 그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그다음에 복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다음 48번 가죠. 자, 48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 보면 형식 승인 받지 않거나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 이거 큰 거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요거 마찬가지로 2번 형식 승인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서 제품 검사 받지 아니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이 아니고 1년에 여러분이 항상 벌금으로 할 때는 1,000만 원이죠. 1년에. 그래서 여기 3년 이하의 징역도 이게 1,000이 아니고 3,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로 제품 검사 받지 아니한 자. 요거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소방용품 등에 대해서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 받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비밀 누설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그 다음에 등록 수첩을 빌려준 사람,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증 대여한 사람, 형식 승인 변경받지 아니한 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49번 가죠. 자,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소방대장의 권한은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이러한 그 지휘자를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갖다 제한할 수가 있죠. 소방 활동에서 소방용수 외에 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박물관하고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소방박물관,
요건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소방청장. 소방체험관. 요거는 시도지사.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소방 대상물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소방청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가 있고, 소방대장의 요 권한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50번 가죠. 자, 5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지정수량의 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전이죠. 1일 전까지 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이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요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51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즉 변경 신고 안 하고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 요 지정 수량의 40배가 아니고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죠. 자, 수산용으로 건조시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죠. 자, 농해용 난방시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의 40배가 아니고 지정 수량의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축산용, 수산용, 농해용 이건 다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배수 변경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요 4번이에요.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요거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죠. 단 예외는요. 공동주택의 요 중앙 난방시설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52번 가죠. 자, 52번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 자, 이 공사감리자 있죠? 그래서 이 공사감리자 지정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예외 요 두 가지가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 있죠? 요 놈은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여기 3번에 보면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내라니까 요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이 호스릴 방식은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예외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상되는 때 소방 대상물의 개수, 그다음에 이전,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소방서장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요 조치 명령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는 거죠. 자, 54번 가죠. 자, 54번은 소방기본법이죠. 자,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방서장이나 본부장한테 이제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가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느냐? 당연히 소방본부장 서장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안 했을 경우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거죠. 자, 55번 가죠. 자, 55번은 소방 기본법인데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 요 품명별 기준 수량으로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돼요.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이죠. 농사볕,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 그 다음에 볕집누죠. 그 다음에 가석, 가목, 그 다음에 합성수지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요 가석까지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면나 200, 400이죠. 면 200, 그 다음에 나무껍질, 나 할 때 요거는 400. 그 다음에 넝사볕은 1000이에요. 넝사볕 1000.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3000, 석탄, 목탄류는 10,000kg 이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사료는 1000kg 맞죠? 면화류 200kg 맞고 나무껍질 및 대패밥 이거 400kg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500kg는 없어요.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이거 500이 아니고 1000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56번. 자, 화재 피해 조사 중에서 요 재산 피해 조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자, 화재 원인 조사. 여기 보시면, 발화 원인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소방 시설 등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피해 조사, 요거 인명 피해 조사하고 재산 피해 조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재산 피해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물로 인한 피해 해당되는 거고, 파손 등의 피해, 다음에 요 3번에 소방 활동 중에서 발생한 사망자나 요 부상자의 그 조사는 이건 인명 피해 조사죠. 재산 피해가 아닌.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57번은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자,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되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요건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2년이 경과하면. 그래서 2번이 바로 여기서는 답이 되네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연히 안 되죠. 2년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자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수용인원 산정 방법 중에서 침대가 지금 뭐예요? 없는 숙박시설이죠. 이럴 경우에 수용인원을 지금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종사자 수가 5명, 복도나 계단하고 화장실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 면적이 158제곱미터. 수용 인원이죠. 자, 지금 여기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죠. 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는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죠. 침대가 있는 경우하고 침대가 없는 경우. 자, 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침대의 수죠. 근데 2인용 침대는 2인용으로 계산하는 거고, 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얻은 수인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침대가 없어요. 자, 그럼 종업원이 지금 5명이죠. 자, 바닥 면적이 158제곱. 3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57.7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니까 58명이 수용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용 인원 산정 방법에서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하고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 종업원 수에다가 침대의 수를 갖다 더해주면 되죠.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은 바닥 면적 합계를 1.9제곱으로 나눈 거, 강당, 문화집회, 운동, 종교시설, 이건 바닥 면적을 4.6제곱으로 나누어서 얻은 수죠. 그 밖의 소방 대상물은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죠. 자, 비고를 보면요,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요 복도나 계단이나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제외가 되죠. 그다음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하죠. 다음에 59번 가죠. 자,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하자 보수 보증 기간 2년하고 3년이 있죠. 그래서 요 2년은 대부분 전기 계통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요 피난 기구 있죠. 요런 기계 분야지만 2년. 그 다음에 그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 무통 있죠?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2년이에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인 것은 기계 분야죠. 예외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전기 계통이지만 3년. 그래서 지금 3년이 아닌 거죠. 자동 소화장치, 이거 기계 분야죠. 무통, 요거 2년이라고 그랬죠. 소화활동 설비인데, 요 무통은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건 3년. 간이 스프링클러, 기계 분야죠. 3년. 그래서 여러분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이건 매번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시면 한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암기할 것도 없어요. 2년은
전기 분야고 3년은 이제 기계 분야죠. 그래서 2년은 요 특별한 게 요 피난 기구가 들어가고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는 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2년. 3년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전기 분야지만 3년이고 다음 60번 가죠. 자, 소방의 날은 몇 월 며칠인가?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소방의 날. 우리가 전화, 소방국, 화재 나면 119에다 신고하죠. 그래서 요게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 요거 틀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라는 거.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